안녕하세요. 스타길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42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또 갑작스럽게 다가온 폭락 장세로 인해서 오늘 또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짐작이 드는데요. 자, 우리 시장 정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억울하다라는 거는 뭐 다른 증시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잘 반등하고 있을 때 그만큼 그 폭에 맞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처럼 살짝 또 미국에서 어떤 그 급락 모드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증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역시 그 한국은 선진국이라고도 할 수 없고 신흥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연동한다고 할 수도 없고 중국 증시에 연동한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또 끼어 있는 국가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그 스페셜에서 말씀드렸던 인도 증시처럼 자국 내 자금으로 인해서 증시가 좌지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국가의 그 증시 금융 역사에 비해서 너무 빨리 도입이 된 파생 시장에 또 그리고 너무 비대해져 있는 파생 시장의 구도 때문에 한국 증시는 역시 상승할 때는 똑같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민감하게 반영한다. 이런 억울함과 당연함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제가 그런 그 억울함과 당연함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시장의 한국 증시의 구조 그리고 시스템의 모습.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오늘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일단은 뭐 어제 엔비디아가 뭐 그 7% 8% 급락을 하니까 당장에 하이닉스가 오늘 또 7% 8%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쇄 관계가 그대로 작동을 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역시 또 엔비디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잘 나가다가도 그 주식 옵션,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을 매매하는 글로벌 개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많다. 너무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꼬이게 되면은 바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그렇잖아요.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의 폭락이 엔비디아 발이었고 그 엔비디아 발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 하이닉스로 바로 연쇄적으로 작용했다.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뭐 하이닉스만 빠져도 될 텐데 시장이라는 것이 그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종목만 급락하는 것이 아니죠. 또 영향을 주어가지고 관계 없는 종목들까지 뭐 물론 관계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1차적으로는 반응을 할 테고 또 그 소부장 종목들이 또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그 지수에 그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반응을 하는 관계없는 종목들까지도 조금씩 다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렇게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형태상으로 나타난 거는 엔비디아의 급락이지만 배경이 된 거는 어제 미국 증시의 그 제조업 지수 PMI 지수인데요. 자, 일단 PMI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하락의 빌미가 된 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것처럼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다시 나왔어요. 지난달에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고 또 지난달 마치 지난달 8월 초에 데자뷰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 벌어졌는데 자,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지금 일단은 그 미국에서 PMI 지수가 뭐 한 47 정도 나온다. PMI가 50을 못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 이런 얘기라고 제가 그때 PMI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 PMI를 그 발표하는 기관들이 제일 유명한 데가 그 ISM이라고 하는 그 공급자 협회라는 데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S&P 글로벌이라는 데서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차이가 없이 거의 뭐 한 4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숫자상으로 봐서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이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라는 그 수치의 의미는 맞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망 모드를 한다 이런 그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런 의미에 대한 그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그냥 PMI가 좋지 않게 나왔다. 이것이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라는 그 배경은 미국 증시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잖아요. 다우지수, S&P 500 뭐 이런 그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의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왜 그 조정을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하냐. 그리고 그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 하이닉스가 그렇게 폭락을 하냐. 이 관계가 문제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엔비디아만 경기 침체에 민감해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적으로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 그거 누가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돌변해 버린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처럼 이렇게 폭락 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테고 이 경기 침체에 동전의 이게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은요. 동전의 뒷면에는 커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커트의 의미는 경기 침체가 정말로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금리 인하의 그 커트폭이 자이언트 커트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빅커트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또 좋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9월 달에 0.25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차라리 이렇게 어제처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에서 다시 이 9월 달부터 이 커트를 예를 들어서 0.5%포인트 또는 다른 말로 50bp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론이 확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 측면을만 보지 마시고 이 경기 침체라는 이면에는 지금 현재 9월 달에 다가오는 중요한 그 피벗이라는 그 이벤트 관련해서 이렇게 커트 즉 금리 인하의 폭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그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지속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사이에 전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생매매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신용매매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폭락장으로 연결될 것은 아니니까 또 며칠만 견디면 되는 건데 그 며칠 사이에 그냥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반대 매매 같은 거 당하지 않도록 그 신용 매매 조심하셔야 된다. 파생 상품 같은 건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3W 세 개의 W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8월 달에 폭락 장세가 있었었죠. 그리고 중간에 좀 반등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8월 달에 폭락 장세가 있었고 중간에 뭐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더 그 위에까지 폭락을 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더블주자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자,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W자가 8월 달에 폭락했던 이 위치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만큼 이렇게 폭락했다가 W자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W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또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폭락보다 이렇게 이번에 반등했다가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W자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W자는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요.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급락 장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용할 부분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참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쉽지가 않고 정말 많은 인내심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장세. 그리고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금이 되겠죠. 투자금 범위 내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기회 비용이나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세다. 조금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장세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쨌든 저의 그 뷰를 좀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짧게 장마감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